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 상장하는 쿼드 메디슨 교보 19 스펙 키음이오로 제이로 스펙의 최종 유통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교보 스펙, 쿼드 메디슨 키움도 살려주세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쿼드 메디슨 키움이오로 제이로 스펙 교보 19 스펙이 12월 12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종목 동시상장도 힘들었는데 세 종목 동시상장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쿼드 메디슨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이 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정규직 직원수 89명, 평균 연봉 3,796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배정된 주식수가 995주, 약 1,433만원 규모였기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실권이 없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0.69주로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없었지만 공시에는 모두 배정받은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쿼드 메디슨 최종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01억원인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작은 편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하격 신청은 수량 기준 17.82%로 최근 청약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추가 배정 비율이 400%가 넘게 되면서 최종 의무보유하격 배정 비율은 71.98%로 높은 편이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하격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1개월 15일보다 많았습니다. 6개월, 3개월 비율이 39%입니다. 장기 의무보유하격 배정 비율이 매우 높았던 CMTX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쿼드 메디슨을 장기적으로 좋게 본 장기 투자자에게 훨씬 더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무보유하격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에 유통가는 금액은 679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9.33%, 일반 청약자가 11.58%, 국내 기관이 7.39%, 해외 기관이 1.7%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얼마 되지 않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79.33%로 매우 높습니다. 금액으로도 규모가 크게 큰 편인 437억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관 투자자, 벤처금융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도 28.6%가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의 소액주주는 108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쿼드 메디슨은 현재까지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 거래 가격은 35,000원으로 공모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거래가 60주밖에 되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비상장 플랫폼의 거래 가격을 보면 청약 이후 거래가 없다가 어제 거래가 이루어지며 5,000원이 내려간 3만원이 되었습니다. 100주가 거래된 시간을 보면 페스카로가 급락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페스카로가 막판 급락을 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2024년 말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11,000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 투자자는 단가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의 단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쿼드 메디슨의 상장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아스테라시스 삼양컨택보다 조금 더 크고 SOS랩 뱅크웨어 글로벌보단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쿼드 메디슨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큰 수준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상장일 공모가 1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만원, 하한가 60%는 9,000원입니다. 청약하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펙의 유통물량 및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9 스펙은 공모 규모가 100억원이었습니다. 보통에서 큰 규모로 분류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하격 신청은 0.53%로 매우 적은 편이었지만 실제 의무보유하격 배정은 매우 놀라운 76%였습니다. 이처럼 의무보유하격이 14,000% 적용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하격 배정 비율은 매우 높은 76%가 되었고 상장에 유통하는 금액은
43억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B&K 제3호 스펙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키움히어로 제1호 스펙은 공모가가 90억 원으로 보통 규모의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0.0038%로 매우 적었고 신청한 의무보유 하격이 거의 다 배정되었음에도 실제 배정은 4.4%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키움히어로 제1호 스펙은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워낙 적었기에 의무보유 하격이 11만 % 넘게 배정됐음에도 최종 의무보유 하격 배정 비율이 4.39%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키움히어로 제1호 스펙의 상장에 유통가는 금액은 87억 원으로 보통 규모의 스펙입니다. 교보19 스펙보다 2배가 큰 상황입니다. 스펙 종목은 상장일 공모가 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000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청약하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 청약 및 스펙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쿼드 메디슨은 NH투자증권, 교보19 스펙은 교보증권, 키움 제1호 스펙은 키움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상장에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규모가 제일 작은 교보증권은 반드시 미리 로그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례는 환불일이 2일로 짧았고 경쟁률도 낮은 수준이었기에 쿼드 메디슨은 약 7% 상승한 16,000원, 교보19 스펙은 2.56% 상승한 2,051원, 키움히어로 제1호 스펙은 11.97% 상승한 2,239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쿼드 메디슨은 1mm보다 작은 미세바늘 배열로 구성되어 피부를 통해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약물에 적용하여 임상 진행 중이지만 임상 단계가 낮고 계약 상대방이 빅파마가 아닙니다. 매출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기술 평가 결과 모두 A등급을 받은 것은 장점입니다. 수혜 측 결과 참여한 기관이 많았고 의무보유 하격은 보통 정도였습니다. 수혜 측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무보유 하격이 배정되었지만 상장일 여통 물량이 여전히 큽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도 많은 수준이기에 큰 상장일 유통 물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중 상당수가 기관 투자자이기에 이 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한 페스카로는 기존 주주가 적극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되었고 막판 급락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 공모주의 고점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테라비홀딩스가 100%, 그 외에는 모두 150% 이상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상장한 페스카로가 급락하며 마무리된 것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상장한 스펙을 보면 고점이 모두 4,100원 이상으로 스펙 종목 또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바이오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신약은 아닙니다. 상장 유통 물량도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점, 동시상장인 점이 단점입니다. 상장일 분위기도 페스카로로 인해 열기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쿼드 메디슨과 비슷한 유통 물량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면 에스테라시스가 113%, 삼양컴텍이 132%, SOS랩이 83%, 뱅크웨어 글로벌이 24%입니다. 상장의 고점이 24%에서 132%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인데 뱅크웨어 글로벌은 상장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상장 종목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도 단독 상장에 방산, 미용과 같은 확실한 테마가 있으면 100%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쿼드 메디슨은 확실한 테마는 없고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 단독이었으면 100% 정도는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최고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이지스와 유진스펙 12호의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았던 이지스가 초반 100% 이상으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시초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유진스펙 12호는 초반 고점 이후 하락을 하며 저점을 경신하였었지만 이후 다시 수급을 몰리며 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하격이 하나도 없었던 유진스펙 12호인데 규모에 비해 매우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스펙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지스보다 규모가 큰 쿼드 메디슨은
이지스보다 시초 및 고점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 중 가장 낮은 상승도 감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 종목이 여전히 활발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보19 스펙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기에 초반 및 초반 이후에도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 청약하신 분들은 교보19 스펙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은 교보19 스펙에 수급이 유입되는 낙수 효과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쿼드메디스는 기존 주주가 빠르게 매도할 경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제일 작은 교보19 스펙은 4,000원 이상,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도 2,500원 이상은 최소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상장은 변수가 많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일 큰 수익은 교보19 스펙에서 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거래소 거래로 인해 동시효과 보여주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